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토닥 읽어드리는 심리숙력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어린 시절은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고 화목한 집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하고요. 부모님의 부재,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감정적으로 메말랐던 환경, 그런 결핍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흉터를 남기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상처라고만 믿어왔던 그 결핍의 구멍들이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남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초능력으로 변모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발달시켜야만 했던 그 생존 본능이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오늘은 그 눈물겨운 결핍이 선물해준 의외의 초능력 5가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거울 속의 자신을 조금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초능력은 바로 초고성능 인간 레이더, 압도적인 직관과 공감 능력입니다.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가 늘 살얼음판 같았거나 부모님의 기분을 끊임없이 살펴야 했던 분들 계시죠. 문 열리는 소리 하나에도 아, 오늘 아빠 기분이 안 좋구나를 본능적으로 감지해야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각성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야만 했던 슬픈 방어 기제였죠.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이 능력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단체 미팅이나 회의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미묘하게 흐르는 어색한 공기를 제일 먼저 알아챕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눈썹 떨림이나 목소리의 톤의 변화만 보고도 저 사람 지금 사실 불편하구나 라는 걸 0.1초 만에 파악하죠. 남들은 넌 참 눈치가 빠르다 라고 가볍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단순한 눈치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고 그 이면을 파고드는 정서적 직관력이라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엄청난 빛을 발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주는 사려 깊은 동료가 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한 친구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게 어루만져주는 최고의 상담가가 되기도 하죠. 어린 시절의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레이더를 세워야 했지만 이제 그 레이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상황을 조율하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공감 무기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민함은 결코 예민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고성능 센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부터 벌써 이거 내 얘긴데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초능력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 잘한다 소리 듣는 분들이라면 100% 공감할 만한 능력인데요. 바로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강철 같은 생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두 번째 초능력은 들으시면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압도적인 위기 관리 능력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린 시절에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린 나이에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혔습니다. 남들은 대학생이 되어서야 배우는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은 유치원 때 밥 먹으면서 배운 셈이죠. 이게 성인이 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회사가 갑자기 비상사태에 빠지거나 프로젝트에 큰 구멍이 났을 때 남들은 어떻게라며 멘붕에 빠져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이 초능력을 가진 여러분은요,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집니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플랜 B, 플랜 C가 착착 돌아가고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적 기동력이라고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에겐 재앙인 상황이 여러분에겐 그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퀘스트일 뿐이죠. 사실 이건 어린 시절의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눈물겹게 단련해온 생존 근육이에요. 이 정도 일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더한 일도 겪어냈으니까. 라는 무의식적인 강인함이 여러분의 뼈대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 번째 초능력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능력인데요. 바로 독보적인 자립심과 개척 정신입니다. 어린 시절에 공부해라, 이거 해라 챙겨주는 사람 없이 방치되었거나 오히려 내가 부모님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던 어른아이들이 가진 능력이에요. 남들은 누군가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허락을 해줘야 움직일 때 여러분은 그냥 스스로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효능감의 강제 발달이라고 봐요.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은 거죠. 성인이 된 지금 여러분은 남들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기 전에 이미 구글링해서 마스터해버리는 능력. 혼자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이직을 결정할 때 남들의 눈치보다는 나의 판단을 믿는 힘. 이런 독립심은 조직 안에서도 빛이 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내는 셀프 스타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거든요. 가끔은 내가 너무 독고다이인가 싶어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단단한 자기 신뢰라는 엔진을 가진 멋진 전차와 같습니다. 기름이 떨어져도 스스로 주유소를 찾아내서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로 행동과 생존에 관련된 능력들이었는데요. 네 번째 능력은 조금 더 깊고 섬세한 영역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마법, 결핍이 빚어낸 독창적인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진 게 없어서 오히려 모든 걸 만들어내야 했던 그 시절이 어떻게 여러분을 천재적인 아이디어 뱅크로 만들었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번째 초능력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 생존력입니다. 어린 시절에 남들 다 가진 최신 장난감이 없었거나 하고 싶은 걸 돈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어린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아마 울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난감이 없으면 박수로 성을 만들고 인형이 없으면 양말로 친구를 만들었겠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핍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인간의 뇌는 가장 활발하게 대안을 찾아내거든요. 제약이 많을수록 뇌는 관습적인 사고를 벗어나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른이 된 여러분에게 어떤 초능력을 줬을까요?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현실판 맥가이버입니다. 회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남들은 포기할 때 여러분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라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조합해서 상황을 반전시키죠. 남들이 이건 정답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핍이 여러분의 뇌를 창의적 해결사로 훈련시킨 셈이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화려한 교육이 아니라 치열했던 생존의 현장에서 태어난 진짜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초능력입니다. 이건 정말 귀한 능력이에요. 바로 가짜와 진실을 구별하는 깊은 통찰력입니다.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많이 겪었거나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이 없어서 일찍이 인간의 이면을 목격하며 자란 분들 있죠. 남들보다 일찍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 분들 말이에요. 이런 경험은 성인이 된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거짓말 탐지기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뱉는 화려한 말보다 그 뒤에 숨겨진 의도나 에너지를 먼저 읽어냅니다. 저 사람은 칭찬을 하는데 왜 내 기분은 찜찜하지? 다들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서 불안함이 느껴질까?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내면화된 자기 보호 기제가 고도로 발달한 상태로 봅니다.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진정성이 없는 사람, 즉 가짜를 귀신같이 걸러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어요. 바로 진짜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무뚝뚝해도 진심을 가진 사람, 투박하지만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고 깊은 유대감을 쌓죠. 남들이 겉모습에 속아 시간을 낭비할 때 여러분은 소중한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 깊은 통찰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등대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 어떻게 5가지 초능력으로 변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공감 능력, 위기 관리, 자립심, 창의성, 그리고 통찰력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찡하지 않으셨나요? 이 초능력들이 사실은 어린 시절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흘린 눈물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위로와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이 초능력을 어떻게 하면 삼처가 아닌 축복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능력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외상 후 성장의 결과물들입니다. 거친 풍랑을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더 깊고 단단해지는 것과 같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능력은 이제 생존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 능력들을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를 세우지 않으면 혼났고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초능력들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남의 기분을 너무 잘 읽어서 정작 내 기분은 뒷전이 되진 않나요? 위기에 너무 강하다 보니 평온한 일상에서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 라며 불안해하고 있진 않나요? 너무 독립적인 나머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책임감 혹은 결핍의 과잉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화려한 초능력의 슈트를 잠시 벗어두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 속의 나를 보며 혹은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며 딱 한마디만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만들어준 이 초능력 덕분에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이죠. 결핍은 여러분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색깔로 빚어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민함은 사려 깊음으로, 여러분의 독립심은 당당함으로, 여러분의 결핍은 타인을 품는 거대한 바다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삶의 마스터키를 쥐게 된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5가지 초능력 중 어떤 능력을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이 능력들 때문에 가끔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우리가 서로의 초능력을 응원할 때 그 상처는 비로소 완벽한 훈장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토닥여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고 재미있게 분석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